저에게 있어서는 이 부동산이라는 분야가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에요. 되게 크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 경제 기사를 받아보시면요.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 저는 경제신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쇼츠로 경제신문을 본다고 영상 올린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 댓글에 예전에 제 책이나 제 영상에 보면 저는 종이신문을 보지 않고 인터넷 신문을 본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종이신문을 보게 됐냐고 이것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도 해드릴 겸 해서 제가 인터넷 신문을 보는 것과 이렇게 종이신문을 보는 것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경제 기사를 본 지가 5년 이상이 됐어요. 계속적으로 이제 경제 기사를 봤는데 일단 그걸 보게 된 계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 저는 사실 연예 기사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누가 결혼한다, 누가 사귄다, 누가 헤어졌다 이런 얘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주 보고 했는데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렇게 연예인 사생활에 관심을 가진다고 해서 나에게 도움되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딱 문득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연예 기사를 보지 않고요. 그냥 경제 기사를 한번 볼까라는 생각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 경제 기사를 읽으면요. 용어도 되게 어렵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되게 힘들었는데 일부러 이제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경제 기사를 제일 먼저 읽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1시간 정도씩 이렇게 계속 기사를 읽었었어요. 근데 이걸 읽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읽기만 하니까 뭔가 아쉽다. 이게 내가 제대로 이해를 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전에는 인스타그램에도 요약을 해서 정리를 했었고요. 블로그에도 했었습니다. 제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이걸 가지고 제가 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제 기사를 읽을 때요. 그냥 그 기사를 그냥 그대로 요약을 해서 정리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걸 요약을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고요. 오히려 그 요약된 것보다는 그냥 그 기사 클릭해서 들어가서 읽는 게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거 이게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이 사람이 이 기사를 읽고 어떤 생각을 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지 근데 그 사람의 생각이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나서부터는 많이 바꾼 게 뭐냐면 기사를 읽고 나서 항상 제 생각을 적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로 인해서 앞으로 이 현상이 이렇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라는 제 생각을 적었어요. 예를 든다면 진짜 요즘에 역전세 같은 이야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역전세가 부동산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만약에 이게 그대로 그렇게 진행이 됐을 때는 정말 큰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지금 정부에서 계속 그런 집주인에 대한 DSR 부분을 풀어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잘 해결만 된다면 생각보다 역전세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안 줄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적습니다. 이 생각이라는 것을 저 역시도 미래를 100% 알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이걸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요. 같은 현상을 바라보더라도 저만의 인사이트가 생기고 저의 기준이 딱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사를 보더라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그런 경제 기사 같은 거 볼 때 상당히 자극적인 기사들이 많아요. 특히 한동안 우리가 계속 부동산 하락 시기였잖아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부동산이 뭐 하락을 한다. 앞으로 정말 더 큰 위기가 온다. 이런 뭐 기사의 제목이 있고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래서 뭐 절대 집을 사면 안 된다. 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휩쓸리게 돼요. 그럼 정말 평생 내가 집을 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또 나의 기준이 있는 사람은 그걸 그냥 걸러서 보게 되는 거예요. 걸러서 보게 되고 그래도 이렇게 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서 내가 예전부터 살고 싶었던 집의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지금 기회에 나는 상급지 갈아타기 해야겠어 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현상을 바라보더라도 이 액션이 지금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것은 이제 나의 그 생각인 거죠. 그래서 그 나의 생각을 가장 잘 정립할 수 있는 게 저는 내 생각을 적어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경제 기사를 보실 때 계속적으로 그걸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 적을 때도 그냥 메모장에 적는 것보다는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같은 곳에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공개적인 곳에 적으면 훨씬 좋아요. 그러면
누군가 나의 글을 보기 때문에 조금 더 내 생각을 가다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걸 하게 되면 또 내 생각이 좋아서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매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인터넷으로 이 신문을 보는 것과 종이신문을 보는 것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인터넷으로 계속 경제 기사를 봤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이 종이신문을 사게 되면 이게 계속 집에 쌓일 것 같더라고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보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매일매일 제가 인터넷으로 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경제 기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오른쪽 편에 뭐 베스트 기사라고 해서 계속 뜨는데요. 이제 그게 보면 보통 이제 베스트 기사들이 뭐 정치나 아니면 사회 분야에 있는 그런 기사들이 많습니다. 근데 특히나 사회 분야에 있는 기사들은 살인사건이나 범죄나 그런 자극적인 기사들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경제 기사를 보다가 계속 그런 기사로 눈이 가게 되고 클릭을 하게 되고 어느 순간 그 기사를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새벽 시간에 제가 그런 부정적인 기사를 보게 되면서 되게 기분이 처지고 우울해지더라고요. 그게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제 주변의 지인분들이 경제신문을 종이신문으로 구독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만 내가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받아봤습니다. 해보다가 내가 맞지 않으면 끊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일단 매일 새벽 아침에 그 현관 앞에 종이신문이 배달이 옵니다. 그러면 일단 되게 뿌듯해요. 뭔가 나를 위한 선물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보통 새벽에 공부하고 운동 다녀와서 뭐 아침 시간에 이제 시간 날 때 보고요. 아니면 그때 만약에 바빠서 못 보게 되면 저녁에 또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게 내가 돈을 주고 구독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더 정성껏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돈이 조금이라 들어가게 되면 그 돈이 아까워서라도 더 열심히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제 돈으로 받아보다 보니까 더 열심히 형광펜을 들고 이렇게 끄어가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점은 아까 그 인터넷 기사 같은 경우는 다른 분야의 기사가 계속 노출이 되는데 종이신문은 딱 그것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집중해서 경제 기사를 볼 수 있다는 게 되게 좋고 제가 이걸 보다가 체크할 부분 다 체크를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기사들을 제가 오려가지고 스크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구식인 방법일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직접 종이를 이렇게 만지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제가 부동산 쪽으로 계속 뭐 강의도 하고 있고 제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저에게 있어서는 이 부동산이라는 분야가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에요. 되게 크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 경제 기사를 받아보시면요. 이 부동산이라는 분야가 너무 작아요. 정말 그 한 페이지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국제 금리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지금 뭐 소비자 물가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다른 것들로 다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야가 정말 넓어지는 거예요. 그런 이제 큰 경제라는 분야 안에 이 부동산이라는 작은 분야가 있구나. 이 부동산이라는 것도 이 경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 되게 겸손해지게 되더라고요. 내가 아는 것이 요만큼밖에 되지 않는구나. 내가 이만큼 큰 이 경제라는 분야에 대해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제 단점이라고 생각을 했던 이 신문이 쌓이는 게 되게 싫다고 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또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재활용을 할 수도 있고 또 신문을 받아보면 아예 학교에서 준비물로 신문을 또 가져오라는 부분도 많아요. 그리고 저희가 채소나 과일 보관할 때 이거 신문지에 싸서 냉장고에 넣으면 훨씬 오래 보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활용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종이신문을 받아보고 있어요. 하는 가격 같은 경우도 커피 한 3잔 정도 아끼면은 저희가 볼 수 있잖아요. 가격도 크게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경제 공부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경제신문 받아보시는 거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경제 공부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매일매일 내가 적은 돈을 들여가지고 신문을 보는 것은 너무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